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협상 파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을 일본 정부는 본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미래 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예, 탄핵 정국으로 멈춰섰던 정상 외교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본격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통화했고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 내용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기대합니다라고 말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당선 직후에 축하 전화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냥 뭐 의례적으로 덕담 주고받고 거슬리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마련인데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착실하게 이행해달라 하고 우리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 통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본이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하려고 할 거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사전에 쐐기 박으려고 한 건데, 예. 우리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쐐기를 박으려고 한 거였고. 일본은 그렇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흐지부지 넘어갔으면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공식화될 수도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게 위안부 합의라는 게. 예. 원래 재작년 말에 미국의 권유라고 그럴까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화급하게 그야말로 수술하다 말고 그냥 가위 같은 거 놓고 깨매는 식으로 봉합이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의 국가 필요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외교적 압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인 합의인 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국제법상. 국제법상 무효. 국제법상 강박에 의한 조약의 효력은 무효다 하는 국제법 이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재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한미가 다 좋다고 다 서로 만족해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한미 FTA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협상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재협상 하자고 해도 되고 그리고 예. 우리 국민들이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는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또 우리 정치권에서 하는데 예. 정부가 한 일이니까 예. 국가 간의 한 일이니까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정서를 등에 업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예.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해서라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명분을 계속 대면서 나가면은 이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외교에서 그 굉장히 큰 힘이에요. 국민 여론이라는 국민 건 여론. 상대방을 압박하는 유력한 카드입니다. 근데요, 저는 장관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그러니까 이거 재협상 해야 된다,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가 한 거 무효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선 기간 내내. 그거를 뻔히 알 텐데, 뻔히 알면서 첫 축하 전화에서부터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게 그게 더 놀라워요. 일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질 않고 예.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자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건 사실상 아베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협상해서 네. 우리를 또 압박하는 카드로 쓰려고 할 겁니다. 아주 대처를 잘한 거예요, 이렇게. 덫을 놓은 거네요, 일종의. 네? 뭐 나쁘게 말하자면 좀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놨는데 안 빠졌죠. 안 빠진 거예요.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이 국제 정상들이 국제 간에 통화할 때 미리 어떤 얘기 할 거다 이런 질문이 올 거다 뭐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더구나 저런 문제를 미리
그 귀띔을 하거나 할 리가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일종의 덫을 놓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안 걸리고 어쨌든 잘 재협상 의지를 밝힌 건 잘한 것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 명분,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밀고 나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다가 진짜 일본하고 관계 완전 얽혀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걱정하는 대목. 그게 우리의 입장을 국민 정서가 국민 여론이 이거 혹시 한일 관계 틀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하는 걸 일본에서 또 이용하려고 그럴 거예요. 여론 조성도 하고 일본 언론은 뭐 그런 짓을 잘하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예. 국민 절대 다수의 정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일본이 알고 일본이 태도를 바꾸도록 자세 정책을 바꾸도록 장애 압박을 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 여론이 외교에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문 대통령이 무라야마 다마, 고노다마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 쐐기를 박으려는 걸로 해석하시는 거고요. 네, 그건 국가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징발은 국가 책임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한 사과였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다 이런 말씀.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잠깐 가보죠.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도 통화했는데 이제 사드 보복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특별한 관심 좀 기울여 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는 우리 브리핑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답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 경제 보복, 경제적인 압박을 좀 풀어달라는 그 한국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시 주석이 즉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즉답을 뭐 안 했을 겁니다. 안 한 것 같아요. 예, 안 했을 거고 그거는 앞으로 특사가 가고 어떤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될 때, 예. 그때 중국이 자기 입장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얘기한 것만 해도 그 성과라고 봐야죠. 중국이 아마 참작을 할 겁니다. 아니다. 보복 중단해 주십시오 할 때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 않은 것만 해도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세요. 네, 저는 뭐 일반적으로 그게 중국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식으로 묵묵부답 그저 쳐다보고 지금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은 모르지만 예. 쳐다보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것이 예. 시인도 긍정도 아닌 그런 식으로 이제 비춰질 때가 있는데 예. 아마 앞으로 그 문제는 협의하자. 당신의 입장이 우리가 알았고 우리 입장 내가 조금 전에 통보했으니까 예. 그 양자 간의 접점은 앞으로 찾아나가자 하는 그런 식으로 시진핑은 이해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과의 관계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햇살이 비치는 면이 있고 앞으로 외교 관계 그렇게 좀 방향이 잡히는 느낌인데 또 하나가 대북 관계입니다. 대북 관계. 네. 뭐 통일부 장관 지내신 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새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서훈 지명자 과거 2차례 남북 정상회담 주도했고요. 대북 전문가고요.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도 갈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하다. 이거를 내정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이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봐야죠. 예, 서훈 교수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거 보면은 예. 서훈 그러니까 뭐 지명자입니까 내정자입니까? 지명자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훈 전 차장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쪽에. 그렇죠.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그쪽에서 또 뭐 좋아한다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잘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발령내는 거 보고 아마 북쪽에서는 남북 관계를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구나 이해를 할 거고 우리 쪽에서 이제 공식적인 액션을 취하면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공식적인 액션은 통일부가 해야 돼요. 근데요, 장관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걸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가지고 북한이 핵 폐기하지 못하는 우리는 대화도 없고 뭣도 없다. 제재도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우리도 그 기조와 같이 갔던 거고. 근데 우리가 기조 싹 바꿔가지고 우리는 정상회담도 하겠다. 말하자면 뭐 제2 햇볕 정책 펴겠다. 이거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걱정 마세요. 지난 4월 26일 날 예. 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3인이 공동으로 대북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대 압박과 그 개입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조성되면 김정은과도 영광스럽게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상황이 좋아지면이라고 물론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네, 물론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가 된다면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압박을 먼저 한 뒤에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간다는 이제 그런 순서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김정은과 또 만나겠다는 얘기 또 했어요. 그렇죠.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소위 정상회담이라고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오려는 그 순서를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렇게 엇갈리지 않을 거다. 그렇죠. 우리도 남북관계를 먼저 개선함으로 해서 비핵화를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 비핵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아마 반대할 거예요. 핵 문제 해결하는데 무슨 남북관계고 정상회담이냐 그러겠지만 그렇죠. 트럼프는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해도 괜찮고 우리는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먼저 개선하고 정상회담도 못할 거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반대하고 이건 곤란하죠. 미국에 들이대는 잣대나 우리 정부의 트럼프 정부에 들이대는 잣대나 우리 정부에 들이대는 잣대나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신햇볕 정책, 이른바 문샤인 폴리시 이쪽은 맞습니까? 글쎄요. 문샤인 폴리시라는 표현을 그 어느 쪽에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좀 내가 볼 때는 좀 안 좋아요. 그래요? 뭐 대통령의 성이 문이니까 문샤인 폴리시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추진하는 선샤인 팔리스다 하는 식으로 그 합성을 하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달빛으로는 뭐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달빛으로는 달빛으로는 어두운 밤길이나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지. 이건 합성으로 봐야 돼요. 소위 문 선샤인 팔리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방향은 맞고 미국도 그것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것이지 결코 어긋난 길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정세현 전 장관.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10년의 힘 위원장 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해석이 이 정부의 해석과 비슷하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